장시외교학과 박진호입니다. 저희가 지난 발표에서는 국내외 고려인의 하루를 쫓아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생활상을 한번 스케치해봤는데요. 오늘은 법, 정책, 지원 사업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클래스에서 함께 요약한 논문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이제 새로운 정보들을 중심으로 고려인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이어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진행할 발표 순서는 법적, 정책적, 지원 사업 차원으로 순으로 살펴본 다음에 이 현행 고려인 대상으로 하는 법과 정책 지원 사업이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재반상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면서 오늘 발표를 이어가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아시아와 고려인의 그 수를 살펴보면요. 구소련 연방에 약 55만 명, 우즈벡, 카자흐스탄 쪽에 30만 4천 명 정도. 그리고 2003년 8월 기준인데요. 2003년 8월 기준으로 최소 이제 2만 2천 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또 이제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 고려인들까지 포함하면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체류 자격을 기준으로 하면 방문 취업 비자를 소유한 고려인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라고 하는데요.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고려인들이 다수입니다. 법적 차원의 그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 영역의 것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저희가 이제 재외동포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논문 요약 과제를 수행하면서는 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혹은 뭐 국적법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특별법 외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해외로 나가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중국 동포나 러시아 지역의 동포는 이 재외동포의 범위에 제정 당시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보시면요.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3번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관련해서 이제 다문화와 관련해서 사회질서 또는 경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유념해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이라고 저희가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것보다는 간단히 보면은 2조에는 고려인의 범위, 어디까지를 고려인으로 볼 것인가, 고려인의 범위에 대해서 설정하고 있고, 마지막 하단에 6조를 보면 정부는 고려인 동포를 위해 다음 각도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서 첫째 고려인 동포의 실태를 조사하고요. 둘째는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을 전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을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이런 지원에 있어서 정책적인 차원을 살펴보면은 현행 재외동포 정책은 이제 법무부에서 단기 방문제, 방문 취업제, 재외동포 자격 부여 대상 확대,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국내 기술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초록색 박스가 단기 방문제인데요. 단기 방문제라는 거는 이제 모국을 방문하는 동포들에게 3년까지 유효한 방문 비자를 발급해서 이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제 방문 취업제, 아까 방문 취업 비자를 가진 고려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방문 취업제는 중국이나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유념할 것은 하단에 저희가 볼드 처리를 하였는데, 단순 노무 분야 허용 업종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요, 영구 동포와 무영구 동포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구 동포와 무영구 동포는 산증 발급 절차가 다르게 적용돼서요.
특히 무용고 동포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전산 추첨을 통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보면은 방문 취업제 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이 나눠져 있다는 것과 그것이 단순 노무 분야에 한정된다는 것, 38개 업종 정도 되고요. 취업 희망자는 취업 교육 이수를 받거나 또는 그 이후에 구직 신청을 해서 구직 알선을 받고 또 혹은 자율적으로 구직을 하여 취업하기도 합니다. 근무처 변경 같은 경우는 도로인도 신고만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설명한 내용이고요. 재외동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좀 제외하고 살펴보면요. 우선 재외동포법을 중국과 고려인 동포들에게 전면 적용해서 이들이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려인 동포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귀한 동포 지원법이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위법 체계가 없다는 측면에서 귀한 동포 지원법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비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 조건을 완화해야 하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결적으로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의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불법 체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이나 아까 CIS라고 말한 독립국가 연합국가에서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현지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러시아로 넘어와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러시아 내에서 불법 체류 고려인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들이 이제 워낙 러시아 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또 이들의 실상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 때문에 대사관이 직접 지원을 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러시아에서 불법 체류자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국적법 개정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우리 대사관에서는 이 시점을 고려인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포착해서 고려인들의 국적 취득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이 아니라 측면적인 지원을 나섰습니다. 앞서 이제 법과 정책적인 면이 있다면 지원 사업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 사업이 있고 또 민간 차원의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외동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이 쉽게 가능해서 넘어가겠지만 민간 기구 같은 경우에 좀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요. 프렌드 아시아 그리고 너머 고려인 돕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고려인 돕기 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해외 동포의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삼고 있고요. 너머라는 곳은 이제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야학을 운영하거나 모국 문화를 체험, 또 보건의료 소각지대 디아스포라 동포들을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현지 생활상을 스케치할 때 너머라는 기구의 이름을 잠깐 언급하고 봤는데요. 하단에 보면 프렌드 아시아라는 기구도 있습니다. 아시아에 살고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40만 명 정도의 고려인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국제개발협력 NGO인데요. 이런 프렌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현장 방문을 위해서 150주년 국립음악원에 이제 고려인 공연을 고려 국립극장 공연에 갔을 때 이제 프렌드 아시아에서 지원을 나와서 이렇게 모구동 방문한 방문단들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제 절차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현행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법 정책 지원 사업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여기 오탈자가 있긴 한데요. 현재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지원 정책은 여러모로 이상이나 방향은 제시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현실적인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사회에서는 이 고려인 커뮤니티를 두고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려면 첫 번째로 보시면 고려인 커뮤니티를 지금 이끌고 나갈 리더십이 부재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이제 3번을 확인하시면 체계화된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내국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을 하고 고려인 커뮤니티 자체가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제 정부나 국회 입법기관에 어떠한 그 권리 보장을 위해서 요구해야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려인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정도 필요한데요. 현재 저희가 논문을 요약하면서 핵심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있지만 이것이 여전히 동아주의적인 그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재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고려인 및 중국 동포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여전히 내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증을 발급 시에 미국이나 일본 동포들에게는 거주 기한의 제한이 없지만 현재 이제 고려인으로서는 방문 취업 제도를 적용하고 거주 기한에도 제한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3기 업종 가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수 노무 영역에 선정되는 3기 업종이 대부분이 38기 업종에만 종사하도록 되어 있고 외국인 노동자,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단화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국으로 왔을 때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국에 와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과 고려인 관련 조례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정되어 있지만 이것이 상위법 처리가 존재하지 않아서 귀환동포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이제 조례안도 효과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정책과 지원 사업의 개선 방향을 한번 보면요. 첫째는 정부와 국회의 굳건한 입법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과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 중인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들 이들 간의 그 불평등한 지원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생활 적응을 물론 다문화 사회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좀 더 이제 강력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고 해외 사례를 연구해서 적용하는 것 그런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가 고려인 이주 150주년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이런 기념 차원의 사업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체계화된 고려인 법제도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3개의 박스 중에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청소년 중심의 동포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생각하는 고려인들과 달리 고려인들이 현지에서는 어떤 생활 방식이나 언어 및 사고가 굉장히 많이 러시아화되어 있고 또 본인들 스스로도 이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이제 러시아에 정착하고 싶어한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그래야 될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중심의 동포 정책이라 함은 이제 어떤 과거지향적인 역사관에 근거하여서 이런 디아스포라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21세기 세계화 정보와 시대가 변화하는 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디아스포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데 그러기에는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지난번에 고려인 생활상을 중심으로 해서 가볍게 스케치했다면 그를 기반으로 저희가 조금 논문이나 어떤 재외동포 신문 등 자료를 근거해서 학술적인 내용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다음 발표에는 고려인에 대한 것보다 이제 아까 앞선 문제통통교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조선민족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정책들, 생활상에 대한 스케치와 함께 발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생식문화 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